딜라라에게 매료되다. 접견실에 덩그마니 혼자 남겨진 쿨루페는 사랑하는 여인에게 몹쓸 짓을 했다는 자책감에 사로잡혀 온갖 생각에 시달렸다. 그때 그를 이곳까지 데려왔던 노파가 소리 없이 다가왔다. 젊은이, 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그렇게 욕망을 억누를 수 없었던가요? 내가 이곳에 온갖 나라의 노예들이 있다고 말했을 때, 그리고 이 집의 엄청난 규모와 당신을 환대하는 태도에서 여기가 그저 노예 상인의 집은 아니라고 판단했어야지요. 당신이 무례를 저질렀던 아가씨는 궁전에서도 손꼽히는 분의 여식입니다. 당연히 예의를 갖추었어야 했는데. 노파의 말은 쿨루페에게 사랑의 열병만을 더해주었다. 그는 무분별한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여인을 떠나보냈다는 것에 가슴이 아파왔다. 그녀를 다시 보고 싶어 미칠 지경이었다. 그때 그녀가 다른 옷, 조금 전보다 훨씬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고 다른 여인들을 거느리고 접견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쿨루페가 여전히 슬픈 몽상에 잠겨있는 모습을 보고는 은근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 같군요. 좋아요, 당신을 용서해 주겠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앞으로는 절대 함부로 행동하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 당신이 누구인지 내게 말해주세요. 쿨루페는 이 아름다운 여인과 화해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었다. 그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이름은 쿨루페이고 왕의 총신이라 대답했다. 아, 당신이군요. 당신 명성을 오래전부터 들었어요. 꽤나 용감하신 분이라 하더군요. 그래서 때로는 당신을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죠. 그녀는 주변의 여인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자, 춤과 노래를 계속하자꾸나. 우리 손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지 않겠니? 그러자 여인들이 춤을 추고 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이 여흥은 어두워질 때까지 계속되었다. 해가 떨어지자 커다란 양초에 불을 밝혔고 저녁 식사가 준비될 때까지 쿨루페와 젊은 여인은 정답게 담소를 나누었다. 그녀는 쿨루페에게 미르제한 왕의 소식을 물었다. 또한 왕의 후궁들은 모두가 아름답냐고 물었다. 그렇소. 모두가 뛰어나게 아름다운 여인들이요. 요즘 폐하께서는 굴렌담이란 여인을 가장 사랑하시오. 젊고 거기에다 거의 완벽한 미모를 지닌 여자요. 나 또한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일 것이라 생각했소.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요. 그녀가 아름다운 것은 사실이오만 어찌 당신에게 비길 수가 있겠소? 쿨루페의 칭찬에 딜라라는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카라이트국의 총리 대신 보이룩의 딸이었다. 당시 보이룩은 카라코롬에 있지 않았다. 우즈베칸이 타타르국의 왕위에 오른 것을 축하하러 미르제한 왕이 그를 사마르칸트에 사절로 보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딜라라는 아버지가 집을 비운 동안 때때로 젊은 남자를 끌어들여 따분한 시간을 달래면서 남자들을 한껏 조롱하는 재미를 즐기고 있었다. 젊은 남자들은 여자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야수처럼 돌변하기 일쑤였지만 그녀는 그런 남자들을 어떤 식으로 다루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쿨루페가 그녀를 황제의 애첩보다 아름답다고 칭찬하자 그녀는 기분이 한결 좋아졌다. 그녀는 쿨루페와 달콤한 미러를 속삭이며 그의 가슴에 사랑이란 열정을 가득 심어주었다. 그처럼 젊고 아름다운 여인과 얼굴을 맞대고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 이미 취해버린 쿨루페는 도대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 집을 떠날 시간이 되었을 때 쿨루페는 딜라라의 발 아래 엎드리면서 한결 차분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이 땅에서 100년을 살더라도 이 순간부터는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오. 하지만 당신과 더불어 있는 시간이 아무리 즐겁더라도 이제 당신이 쉴 수 있도록 물러나겠소. 당신이 허락한다면 내일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해가 지면 오늘 그 사원 앞에서 기다리도록 하세요. 그럼 당신을 이 집으로 안내해 줄 사람이 나갈 테니까. 그리고 나서 그녀는 금실과 비단으로 손수 만든 주머니를 가져오도록 했다. 그 안에는 값비싼 보석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받으세요, 쿨루페. 보잘것없는 선물이지만 사양치 마세요. 쿨루페는 주머니를 받고는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저택을 나왔다. 마당에서 노파가 기다리고 있었다. 노파는 대문을 열어주며 궁전으로 찾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었다. 궁전에 도착한 쿨루페는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그날 있었던 일을 떠올리자 잠이 오질 않았다. 딜라라를 생각하면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다. 그는 이른 새벽에 일어나 왕을 찾아갔다. 전날 하루 종일 쿨루페를 보지 못했던 왕은 그가 어디서 뭘 했는지 궁금하던 차에 제 발로 찾아오자 질문을 퍼부어댔다. 쿨루페, 대체 어딜 다녀오느냐? 어제는 대체 어디 있었느냐? 얼굴조차 볼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 폐하, 제가 어제 겪은 일을 아시게 된다면 제가 어제 종일 보이지 않았던 이유를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쿨루페는 전날 있었던 사건을 자세히 말했다. 쿨루페의 이야기가 끝나자 왕이 물었다. 내가 얘기를 나눴다는 그 여자가 그렇게 예쁘더냐? 내가 너무 흥분해 있기 때문에 내 말이 믿기지가 않는구나. 폐하, 절대 허튼 소리가 아닙니다. 맹세하건대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여자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뛰어난 화가라는 마니에게 그녀의 초상화를 그리라고 해도 그 아름다움을 완전히 표현해낼 수 없을 겁니다. 알겠다. 나도 내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보고 싶구나. 내가 약속 장소에 나갈 때 나도 함께 가도록 하자꾸나. 미르제안 왕이 호기심을 드러내자 쿨루페는 섬뜩했다. 사랑하는 여인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폐하, 제가 어찌 폐하를 그 집에 모실 수 있겠습니까? 폐하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뭐라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변장을 해야겠지. 그래, 자네 하인으로 변장하겠어. 나는 자네를 따라 들어가서 구석에 숨어 모든 것을 지켜보도록 하겠네. 쿨루페는 더 이상 대꾸할 수 없었다. 결국 왕은 하인처럼 옷을 입고 밤이 되기를 기다려 쿨루페와 함께 사원 입구로 향했다. 잠시 후 노파가 나타났다. 하인을 데려갈 수는 없습니다. 하인을 돌려보내도록 하시지요.